개발사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이제 벌써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두 분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랴, 지역구 활동하시느랴 정말 어떻게 1년이 지나간지 모르겠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도 298회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오늘부터는 2024년도 행감, 추경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299회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지난 임시회의 때 논의된 내용, 시정 질문도 있었고요. 또 이번 다가오는 정례회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창 의원님, 네. 지난 임시 일정이 좀 끝났잖아요. 뭐 어떤 이슈라든지 뭐 소송이 상임이라든지 뭐 현안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교육위원회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시청에도 관련된 사항인 건데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 외국인 아이들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이제 시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 이게 홀딩이 돼 있던 상태예요. 뭐 왜 그러냐면 연수구에 그 고려인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작이 됐던 얘기인데 네. 고려인 아이들만 지원해주는 조례로 가면은 너무 국한돼 있으니까 외국인으로 이제 용어를 변경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통과도 잘 됐습니다. 예.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외국인 유치원 아이들을 지원해주게 되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건 겁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유보 통합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사안들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청에서는 지금 예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 좀 시간이 그냥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에서 어차피 유보 통합이 되면 이 어린이집까지 관리하게 되니까 예. 그냥 넘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뭉개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예. 이러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저한테도 이제 찾아오고 여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감사하다고 이게 1년 동안 홀딩돼 있던 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는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린 지원 안 해주냐? 내년부터 이제 그 신입 원화들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조건이면은 지금 지역마다 다문화 아이들도 그 외국인 아이들도 있는 곳이 많은데 어린이집의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분들의 논리도 이해가 가서 네. 제가 이제 시청에다가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실행을 해라. 시청 눈치를 보고 시청 입장을 봐서 예. 교육청에서도 1년 동안 홀딩을 했던 건데 유보 통합이 될 때 돼서 그때 조정이 되더라도 이 어린이집 아이들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라는데 시청에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돈 없다? 핑계로 돈 없다 이랬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왔냐면 저한테 교육위원장님 유치원도 1년 더 보류시켜주면 안 되겠냐 그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예.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아이 밥 굶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집 아이도 똑같이 굶어야 된다는 건 안 된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저희가 교육위원회지만 예. 제가 시청에다가도 협조 요청을 하고 거기 이제 시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예. 문복위 의원님들이랑도 같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예. 그래서 어린이집도 좀 적용될 수 있게 좀 노력 중입니다. 그게 좀 발빠르게 하면은요. 뭐 이번 행안 끝나고 예산 끝나고 조례 발의해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지 가능할 수도 않은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요 얘기를 했더니 기획예산실장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검토하고 이건 그래야지 공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청에서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예산이 그런 아까 말한 외국인 지원 조례 추계하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치원이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도 보통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으면은 유치원 외국인 아이들 지원해 주는 거 한 3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적진 않죠. 예. 어쨌거나 뭐 인천 이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 가능하게 된 거군요. 네네. 내년부터. 네. 어차피 뭐 시간의 문제겠습니다. 뭐 어린이집도 되긴 되겠네요. 네, 오늘도 네.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각 지역구마다 오늘도 제가 이따가 미팅 약속이 돼 있는데 예.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 또 뵙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갈급한 거죠. 저한테 멈춰달라라고 아니 저긴 해주는데 왜 우리 안 해주냐 똑같은 네. 사안인데 그죠? 형평성 맞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예, 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난 또 임시회 때 시정 질문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네. 보니까는 이종복 시장과 일문일답을 하는 걸 봤는데요. 어떤 뭐 주요 뭐 안건 지난번에 잠깐 예고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시정질문? 우선 뭐 그 서구 지역의 가장 큰 이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했는데요. 네. 그 2차 공모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3차 공모를 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응모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자 협의에 의한 매립지 종료 정책은 사실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약속한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강제로 지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뭐 끝까지 본인의 입장을 고수를 하더라고요. 사자 협의로 그냥 한다 뭐 얘기하는 건가요? 오히려 저보고 패권주의를 얘기를 하던데 무슨 패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하냐 이거죠. 지역구 의원이 왜 그걸 안 된다고 하냐. 같이 힘을 모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쨌든 그 현실적인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누구도 그 사자 협의에 의한 종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느 지자체장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지정을 해야 되고 또 경기도지사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정감사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울시는 뭐 더군다나 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경기도권에 지정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는 얘기고 그리고 뭐 지난 선거 당시에 그 6명의 전직 환경국장님들이 지지 선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4분이 인천시 산하에 있는 뭐 기관으로 다 가 계시더라고요. 출연 출자 기관에 사장으로 가 계시고. 그럼 이건 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종복 시장의 그 메리츠 정책이 옳다고 해서 지지를 한 게 아니라 보은에 일하는 여권 제도로 자리 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까? 네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뭐 능력이 있어서 가신 거다 했는데 환경국장 출신들이 왜 뭐 산하기관에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보 시절에 그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에서 이종복 시장이 마치 본인이 어떤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이렇게 피켓을 들고 포스트잇으로 주요 내용은 가리면서 내가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해결책이라는 걸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또 이번 답변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공약한 거다 또 이렇게 또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뭐 답답했습니다. 뭐 지금 시장님 하셨는데 속에 시원한 답변은 들은 게 있습니까? 그 이종복 시장님의 그 스타일대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셨는데 뭐 이번으로 저는 그치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공모가 무산됐을 경우에 다음 또 기회를 위해서 자유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총리실 산하에서 만드는 거는 뭐 그 총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환경부 장관 만나서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장께서? 그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사실 공개된 게 없거든요. 본인 뭐 만나셨다고 하니까 뭐 안 만나고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죠. 아니 만났으니까 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믿겠는데요. 그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총리실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언급 자체도 없고 진행 사항도 보이질 않거든요.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좀 전에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는 뭐 그럴 만한 장소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경기도에 하도록 어떻게 좀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경기도지사여도 당연히 응모 안 할 거고요. 이종복 시장님이 경기도지사였어도 응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보니까 제가 김명주 의원님 일문일답을 뭐 이종복 시장과 하는 걸 봤거든요. 뭐 문예센터도 얘기하고 F1 포뮬러 얘기도 하시고 뭐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시정질문 하니까 이종복 시장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원하는 답변 같은 거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검토조차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북부권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이제 그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역의 목표는 북부권의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용역이었었는데 결과는
검단구, 계양구, 영종구까지 각자 구립으로 지어라. 그러면 뭐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 50%까지 그것도 최대 50%까지 지원해주겠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분구하는 지역에서 예술회관을 질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마을은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 지원만으로는 구에서 절대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검단 같은 경우는 빚값이 0.91 나왔거든요. 91 나왔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용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 검단 신도시가 지금 한참 조성 중인데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면적이 꽤 넓은 공원도 있고요. 네. 공원 안에 30%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공원은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을 안 한 그 면적, 그러니까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진다고 하면 그만큼은 또 인천도시공사가 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또 아끼게 돼요. 예.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하기에는 힘드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준비를 해서 공원 조성을 그 면적만큼은 빼고 부지를 좀 미리 마련해야 예산의 낭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0.91이면 사실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빚값이 타당성이 높게 나오는 사업인데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회피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죠. 이영식 의원님 같은 또 서구 현안이시니까 뭐 한 말씀 뭐 할 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지금 김용진 의원님 말 다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시에서도 이게 납득할 만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양구와 서구의 싸움만으로도 그냥 끝난 이런 사업이 돼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뭐 각 지자체 간 싸움을 붙일 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시에서 방향을 잡아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면은 서구에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고 괜히 계양구청장님 삭발까지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할 때에는 그게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보려고 하는 거지 시에서 방향 잡아놓고 용역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냥 뭐 말로야 이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용역한다고 하지만 시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에 따라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명분 쌓긴 거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 관한 얘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뭐 다음에는 시교육청에 관한 질의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서 그 얘기는 이용창 의원 얘기는 4부에서 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